바이에른의 수상 조도가 8월 31일까지 큰 행사들을 취소하는 정부의 대책에 이어 옥토버 페스트까지 취소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전역에 5G, 즉 인터넷 기술이 코로나 확산에 기여했다고 믿는 페이크 뉴스가 퍼져 런던과 미국에서 기지국을 폭파하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분들은 아무도 믿지 않으셨겠죠? 메르켈 총리는 25일 오전에 새로운 팟캐스트를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독일보다 상황이 심각한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을 재정적으로 돕겠다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또한 마스크 생산이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환경 보호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며 환경 보호 대책인 Green Deal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번역했는데요. 곧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커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요즘 독일 뉴스나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러커공이란 완화를 의미하는데요. 각 주정부에서 조금씩 완화된 규칙들에 특히 이번 팬데믹 해결책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러스 전문가이자 베를린 샤르트 원장인 두고스턴이 이번 완화 조치로 인해 독일이 여태까지 잘 해온 것을 다 망가뜨릴 수 있다며 경고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효과적인 방법인 코로나 환자 관리 어플 독일에서 시행이 가능할까요? 독일 보건부 장관 옌슈파는 예전부터 이러한 어플의 실행을 추진해 왔는데요. 다ten슈츠, 즉 개인정보보호법이 한국보다 훨씬 강력한 독일에서는 한국과 같은 효과적인 관리 어플이 실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독일 노동부 장관 하일은 홈오피스를 합법화하는 안건을 올해 가을까지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홈오피스로 계속 일을 하게 하겠다는 건데요. 독일 노동협회는 이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독일 전국에 시행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법안으로 독일 전역이 시끄러웠는데요. 주마다 다른 의무화 규칙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 늦은 코로나 뉴스 4월 27일입니다. 제 학기가 시작이 되어서 저번 주에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정말 하루 종일 화상 채팅만 한 날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초반에는 제가 매일 업데이트를 했지만 그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업데이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로버트 코크 인스티튜트에서 공식 발표한 독일 국내 확진자 사망자 수 알려드리겠습니다. 4월 26일 0시 기준 독일 전국의 총 확진자 수는 15만 4,175명이며 이것은 전날보다 1,737명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 하루 늦은 코로나 뉴스를 찍었을 때 하루 만에 늘어난 확진자가 3,000명이 넘었었는데요. 그것에 비하면 확실히 확산 속도가 줄어든 양상입니다. 그러나 늘어난 사망자 수는 비슷했습니다. 하루 만에 늘어난 사망자는 140명으로 독일 전국에서 코로나 관련 질환으로 숨진 사람은 총 5,640명입니다. 사망률은 저번 주보다 오히려 조금 늘어난 3.7%이며 이 중 87%가 70세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한국의 사망률이 2.26%인 것에 비하면 비교되는 수치인데요. 로버트 코흐 인스티튜트는 요양원과 같이 고령 인구가 머무는 단체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며 이러한 집단 감염으로 인해 사망자가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인시덴츠, 즉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바이에른이 313명으로 1위, 바덴뷰르텐베르크가 278명으로 2위, 자란드가 251명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확실히 확산세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줄어드는 확진자의 수에도 불구하고 로버트 코크 인스티튜트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보통 사람에게는 위험, 고위험군에게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여전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가 칭찬하는 우리나라의 코로나 관련 대응. 그 중심에는 마스크 배포, 빠른 테스트, 그리고 많은 테스트, 또한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게 들리지 않을지 몰라도 독일 사람들에게는 획기적인 이 코로나 관리 어플입니다. 제가 독일 친구들과 얘기를 많이 해보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와 인터넷, 휴대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저만 해도 초등학교 때부터 제 컴퓨터가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해킹이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무딘 편입니다. 솔직히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게임하면서 막 메이플 하고 마비노기 하고 이렇게 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내 개인정보 뭐 안 새어나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한국 분들 중에. 근데 솔직히 다들 내 개인정보 사서 뭐 하겠어. 약간 이런 심정으로 게임도 계속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독일이 굉장히 민감한 편입니다. 사실 독일이 잘하고 있는 거죠. 독일이 2년 전에 다튼슈츠, 즉 개인정보 보호법을 만들어서 화제가 되었었죠. 이 법은 독일 내에서도 아주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뭐 주소라든지 메일 주소, 뭐 전화번호 같은 자기 개인정보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독일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매일매일 내 열을 재서 보고하고 내가 어디 가는지 알 수 있고 이런 어플의 운용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독일 사람들에게는 내 휴대폰에 어플을 깔아서 누가 나를 엿보듯이 내 정보를 계속 보고 열을 재서 보고하고 누군가 나의 상태를 관찰한다는 것이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장벽 때문에 보건부 장관 옌슈판이 코로나 트레이싱 어플을 시행하자고 한 달 넘게 주장하고 있는데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옌슈판은 정보가 자기 휴대폰에만 저장이 되고 암호화되어서 보건소로 넘어가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러한 어플을 빨리 전국에 배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도 사실 만약에 이 코로나 사태가 조금이라도 빨리 끝날 수 있다면 기꺼이 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싶은데요. 사실 제가 오늘 열이 몇 도인지 어디에 갔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 관심이 없을 것 같고 악용할 소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아무래도 독재 정권의 아픈 추억 때문에 만약에 이런 어플이 시행되면 나중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조심스러움이 장점이라고 생각될 때도 많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빨리빨리 처리하는 한국 스타일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마스크 의무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독일 주정부 중 작센이 맨 처음 마스크 의무화를 실행했고 브레멘이 맨 마지막으로 실행하기로 했지만 기본적으로 오늘부터 독일 전국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예외는 슐레스빅 홀슈타인으로 수요일 29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마스크를 껴야 할까요? 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바덴뷰텐베르크와 바이에른, 라인란드, 팔츠와 잘란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와 장을 볼 때 착용을 해야 합니다. 어길 시 150유로부터 최대 5,000유로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시에만 의무이고 장을 볼 때에는 권고 수준에 그쳤습니다. 브란덴부르크, 브레멘, 함부르크, 헤센, 메클렌부르크, 니더작센에서는 오늘부터 대중교통 이용과 가게 출입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노르드라인 베스트팔렌에서는 오늘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가게 출입 시, 그리고 또 병원에 갈 때, 시장에서 장을 볼 때에도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처럼 바깥에 위치한 시장들을 얘기합니다. 3일이나 5일 간격으로 열리는 그런 시장이요. 그런 시장에서 장을 볼 때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이 규칙은 6세 이상의 어린이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시 의무화를 맨 먼저 4월 20일부터 이미 실행한 작센주에서는 나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아이들도 코와 입을 가리는 마스크를 가능하다면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몇 살부터 마스크를 착용할지는 전적으로 부모의 결정에 따릅니다. 그러나 한국처럼 일주일에 2번씩 마스크를 정부에서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나 약국에서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요. 독일 정부는 천 마스크도 가능하다며 젖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필터를 자주 갈아주고 천 마스크의 경우 자주 세탁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조심성 있게 행동하고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거리 두기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규칙들이 조금씩 완화되어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미 저번 주부터 800제곱미터 이하의 가게들은 문을 열었고 도서관,
서점 등이 문을 열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사이버 개강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도 화상회의를 통해서 개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학교 또한 단계적으로 다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코로나 관련 법규 완화 정책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깁니다. 문을 여는 가게들이 생긴 대신 미용실, 식당, 선술집 등은 계속해서 문을 닫고 8월 말까지 큰 행사들이 모두 취소되고 바이에른의 수상은 옥토버 페스트까지 취소하는 등 사실상 완화라고 보기에는 힘든 모습입니다. 게다가 마스크 착용까지 의무화되었으니 사실상 더욱 강화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뉴스와 신문에서 완화라는 단어를 쓰면서 보도하고 있기에 많은 독일 국민들은 규칙들이 완화되었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작센과 작센 안할트에서는 미술관이 5월 4일부터 다시 문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건은 위생 규칙과 관람자 수를 제한하는 건데요. 튀링겐에서는 교회 미사가 저번 주 주말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은 총 30명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25일 독일 정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영상을 통해서 치료약이나 예방주사가 개발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자신들 정치인들이 풀어가야 할 과제가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메르켈, 바이에른의 수상 조더를 위시한 코로나 관련 강력한 법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독일 내에 있는 반면 코로나 관련 법규가 인간의 기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당이 AfD인데요. 이 정당은 이미 한 달 동안이나 사람들이 집안에 갇혀있고 이 여파로 우울증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 법규를 천천히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약 150명의 사람들이 저번 주 토요일, 즉 4월 25일에 독일 슈투트가르트 광장에 모여 코로나 관련 법규 반대 시위를 열었습니다. 자, 여러분, 독일 전국에 코로나 사태로 외출 제한 조치가 내려진 지 한 달 많이 지겨우시죠? 저도 처음에는 집에 있어서 되게 좋았는데 사실 요즘도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네, 일단은 조치 완화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고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으니 4월 30일 담화에서 메르켈과 내각이 규칙 완화에 대한 소식을 들려주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내각 회의가 4월 30일이라는 소식은 들려오지만 4월 30일에 바로 기자회견을 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저번처럼 회의 후 바로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에 대한 정보 혹시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전반적인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생각해도 한국이 정말 잘했습니다. 한국이 이번 코로나 사태에 정말 대처를 잘했고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국뽕을 맞고 계시죠. 한국이 잘했다. 외신 보도, 외신 반응, 다른 나라의 한국 칭찬 이런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물론 정말 한국이 잘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 제가 6년 동안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코로나 사태가 예상치 못한 질병이라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서 동아시아, 대유럽 문화, 이 프레임 대결로 이어진다면, 그건 좀 본질에 벗어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독일 기자들도 한국은 유교 때문에 권위주의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울 수 있었다. 이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에 반하는 반면 한국 사람들은 또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막 칭찬을 하면 막 좋아하고 근데 이제 어떤 비판을 하게 되면 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모든 나라가 다들 이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 다른 여건에서 이 예상치 못한 코로나 팬데미에 각국에 맞는 대책으로 각계격파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를 다 함께 이겨내가야 하는 과제로 생각을 해야지 나라와 나라 그리고 문화권과 문화권 프레임 대결을 시키는 구도로 많은 지식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글을 쓴다면 그거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저는 이 사건을 다 함께 이겨나가는 것이 지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잡설이 길었는데요.
거의 여름 날씨를 방불케 했던 저번 주와 달리 이번 주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흐린 날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야채 텃밭이 있는데요. 야채들을 생각하면은 지금 비가 온 지 너무 오래되어서 비가 좀 와야 될 것 같기도 하면서도 날씨가 지금 벌써 흐려졌는데요. 날씨가 벌써 흐려지니까 벌써 우울해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쌀쌀한 날씨,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